혹시 말하거나 타자를 칠 수 없는 상황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그럴 땐 세상과 딱 단절된 기분일 텐데요. 네, 정말 막막하겠죠. 근데 만약에요, 그냥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단어를 말하려고 하는 그 뇌의 신호만으로요, 그걸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 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할 기술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놀라운 신경보철 기술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리 살펴본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논문을 토대로요, 이 기술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특히 뇌졸중이나 루게릭병 같이요. 심각한 마비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입니다. 새로운 길이라. 특히 그 실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하려고 시도만 하는 거. 그 침묵 발화 시도를 이용한다는 점이 정말 주목할 만하죠. 와, 소리 없는 시도만으로요? 신기하네요. 그럼 그 아주 미세할 것 같은데 그 신호를 어떻게 딱 잡아서 글자로 바꾸는 건가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참가자가 각 알파벳 있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특정 코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코드 단어요? 알파벳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알파, 브라보 이런 나토 음성 기호요. 이걸 소리 없이 말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아하. 그냥 A, B 이렇게 떠올리는 것보다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음성적으로 길고 풍부한 단어를 생각할 때 뇌 활동 패턴이 훨씬 더 뚜렷하게 구분이 됐어요. 정확도도 그래서 올라갔고요. 오, 그렇군요. 그냥 알파벳이 아니라 그 코드 단어들. 이게 첫 번째 핵심이네요. 네, 그쵸. 그게 첫 번째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럼 그 뇌의 활동은 어디서 어떻게 감지하는 건가요? 뭐 뇌 안에 직접 뭘 심어야 하는 건지? 아, 그건 아니고요. 뇌 표면에요. 특히 언어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 바로 위에 아주 얇은 전극 배열, 이걸 이코지라고 부르는데요. 에코즈요? 아, ECOG? 네, ECOG. 그걸 부착합니다. 뇌를 직접 뚫고 들어가는 방식보다는 훨씬 덜 침습적이죠. 아, 다행이네요. 이 전극들이 이제 아주 미세한 뇌신호 변화를 잡아내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발견이 있었어요. 재밌는 발견이요. 어떤 건데요? 네, 연구진이 보통 이제 뇌파 분석할 때 빠른 뇌파, 그러니까 고주파 감마 활도 HGA라고 부르는 거랑요, 느린 뇌파 LFS를 다 봤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생각하기엔 빠른 뇌파의 정보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활동이 활발하니까.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연구에서는 그 느린 뇌파가요, 단어를 구분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어요. 네. 느린 뇌파가요. 정말 의외인데요. 그쵸. 물론 두 신호를 같이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제일 높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뇌 활동의 여러 측면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느린 뇌파가 더 유용했다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감지된 신호가요, 실시간으로 문장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파벳만 쭉 나열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냥 나열하면 의미가 없죠. 일단 딥러닝 모델이 각 시점에서 어떤 네이트 코드 단어, 그러니까 어떤 알파벳을 의도했는지 그 확률을 먼저 예측해요. 확률적으로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언어 모델이라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 같이 작동합니다. 언어 모델이요? 네. 이게 한 1150개 정도 단어가 들어있는 사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된 알파벳들을 보고 이걸 조합해서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단어 순서를 찾아주는 거예요. 아, 단어까지 찾아주는군요. 네, 심지어 띄어쓰기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계속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문장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글자 해독을 넘어서 진짜 문맥까지 파악하는 거네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문장을 시작하고 끝내는 건 어떻게 알리나요? 계속 소리 없이 말하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아, 그것도 재밌어요. 시작은 그냥 아무나 소리 없이 말하려고 시도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감지를 하고요. 네. 문장을 끝내고 싶을 때는 오른손을 꽉 쥐려고 시도하면 됩니다. 오른손을 쥐는 시도요? 그건 왜죠? 이게 중요해요. 이 손 쥐기 시도는 언어 영역이 아니라 손 운동 피질 영역의 신호를 감지해서 쓰는 거거든요. 아, 다른 영역의 신호를 쓰는 거군요. 네, 이렇게 언어 관련 뇌활동이랑 운동 관련 뇌활동, 이런 다른 종류의 뇌 신호를 제어 명령으로 같이 사용하는 거죠. 이런 걸 다중모드 BCI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기술의 혁신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와, 말하려는 의도랑 손을 움직이려는 의도를 동시에 읽어낸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성능은 어땠어요? 정말 쓸만한 수준이었는지 궁금한데요.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 분당 평균 한 29자 넘게, 거의 30자 가까이 만들었고요. 단어로는 분당 약 7개 정도였어요. 분당 30자면 꽤 빠른데요. 네, 그리고 오류율도 중앙값이 한 6% 정도로 매우 낮았습니다. 참가자가 이전에 사용하던 다른 보조기기들 있잖아요. 뭐 시선 추적 방식 같은 거? 그거보다 훨씬 빨랐어요. 와, 기존 방식보다 빠르면서 오류율도 낮다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게 실제 목소리 하나 없이 오직 침묵 발화 시도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잔존 발성 능력이 전혀 없는 환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혹시 더 복잡한 대화, 뭐 어휘를 더 늘린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네,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요. 오프라인 시뮬레이션에서는 어휘 사전을 9,000개 이상으로 늘려봤거든요. 9,000개요? 와, 네, 그래도 오류율이 한 8%대로 낮게 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 수준까지 충분히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이야. 실제로 뭐 질문에 답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그런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술이 정말 단순히 실험실의 성과를 넘어서요. 실제로 마비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비교적 자연스러운 침묵 발화 방식을 사용하고 또 뇌 표면에 전극을 붙이는 아까 말씀드린 ECOG 방식을 썼다는 점에서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앞으로는 뭐 자주 쓰는 단어는 그냥 바로 직접 해독을 하고 좀 복잡한 내용은 이렇게 철자법으로 입력하는 식으로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들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정말 소리 없는 생각이 글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뇌 안의 작은 신호가 세상과의 소통으로 다시 이어진다는 과정이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네, 맞아요. 생각만으로 소통하는 미래가 뭐랄까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언어 능력 자체에 손상을 입은 분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말하려는 그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개념이나 생각, 그 자체를 읽어내서 소통을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 생각 자체를요? 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앞으로 계속 탐구해 나가야 할 다음 과제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